이번 시간에는 생명과학과 윤리, 즉 생명윤리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 이런 말들이 한번 먼저 한번 확인을 해보기 시작을 할 거야. 자, 생명과학, 생명윤리, 이런 얘기가 될 텐데, 자, 의학기술 뭐 등등등의 과학기술은 어쩔 수 없이 계속 시간이 갈수록 어떻게 되지? 발전할 수밖에 없을 거야. 그치? 자, 그런데 이 발전을 한다는 얘기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누구의? 인간의 어떤 건강 또는 생명에 도움을 주는 발전을 하겠지? 근데 뭐 불치병을 치료한다라든지, 우리가 이제 앞 시간에 잠깐 봤었던 뭘까? 뭐 불임 부부들한테 뭐 새로운 희망을 준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다양한 결국은 이런 생명과학을 연구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 거야? 인간한테 뭘 주기 위해서? 이익, 행복, 이런 걸 주기 위해서 하는 게 당연히 생명과학일 거야. 그치? 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인간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뭘 고려해야 되는 거야? 윤리적인 측면을 고려해야 되는 거야. 자, 이게 두 개가 어찌 보면은 내가 일부러 이렇게 써놨지만 되게 대립되는 측면으로 보일 수가 있어. 왜 그러느냐? 뭐 예를 들어서 이식. 그러니까 뭐 사실 십몇 년 전에 황우석 사태로 되게 뜨거웠단 말이야. 그치? 되게 뜨거웠어, 우리나라가. 그랬던 것처럼 실제로 이 생명과학이 발달하면서 어떤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게 되는 부분들이 존재한다는 거지. 그럴 때 우리는 뭘 고려해야 된다? 이걸 고려해야 된다. 그러니까 답은 되게 뻔한 답일 거야. 뭘까? 생명과학은 발달을 시키되 누가? 생명윤리가 잘 도와줘야겠지,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또 나온다. 여기 우리 좋아하는 말. 어떤 말? 상호 보완적인 관계다. 즉, 생명과학이 발달함에 있어서 어떤 측면? 윤리적인 측면을 당연히 고려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치? 즉, 또 윤리적 측면에서는 뭘까? 생명과학의 어떤 적정한 제한을 가할 수 있음으로 해서 요거를 존중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거고,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는 이제 해결책을 찾아 나가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생명과학과 생명윤리 자체를 어떤 두 개를 대결구도, 대립되는 거, 싸우는 거, 어울리지 않는 것, 이렇게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둘이 서로 함께 가야 되는 것, 이렇게 이해하기 좋을 것 같아. 이거는 비단 생명과학뿐만이 아니라 모든 과학기술과 사회윤리와 충돌하는 부분이야. 왜냐면 어떤 과학기술의 발달은 어쩔 수 없이 윤리적인 측면에서의 충돌을 가져올 수밖에 없거든. 그 둘은 어떻게 돼야 된다? 서로 대립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 그게 사실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알겠죠? 네. 그건 그렇게만 이해해주면은 될 것 같고. 자, 그럼 대체 생명과학과 생명윤리가 충돌하는 문제들, 쟁점이 되는 사안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나오는 문제가 바로 장기 이식에 대한 문제야. 장기 이식. 자, 장기 이식이라 하는 거는 결국은 이런 게 되겠지. 만약에 우리가 많이 보는 사례가 되겠지만, 뭐 각막 이식을 통해서, 그치? 시력을 잃었던 사람들한테 다시 시력을 찾아주는 일이라든지, 아니면 뭘까? 뭐 간 기능이 저하된 사람한테 어떻게 간 이식을 통해서 한다라든지, 아니면 이제 심장 이식. 가장 사실은 극적인 이식이지, 그치? 그래서 심장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새 생명을 살아간다라든지, 이런 게 이식이 될 텐데, 이식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 세 가지. 첫 번째, 동종. 바로 이걸 이제 자가. 안 되겠구나. 그럼 제 거랑 헷갈리겠구나. 자가 이식. 내 몸에 있는 걸 떼가지고 어떻게 나한테 붙이는 거야. 내 신체 기관 가지고 내 몸에 아픈 걸 해결하는 거지. 가장 사실은 어때? 문제되는 게 좀 없을 수 있겠지, 그치? 두 번째가 바로 뭘까? 동종 이식. 우리가 흔히 이제 이식이라 그러면은 떠올리는 게 아마 이 동종 이식일 거야.
즉 인간의 장기를 떼가지고 다른 인간한테 붙여주는 게 되겠지. 그치? 표현이 그런가? 붙인다는 표현이? 어쨌든 이식을 통해서 새로운 건강함을 준다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생명을 주는 것들, 요런 게 이제 동종 이식. 자, 세 번째가 나오는 게 이제 이종 이식인데 서로 종이 달라. 이제 정확히는 모르는데 아마 우리나라란다. 사람들 그 심장 그 밑에 있는 그 판막, 이 판막이 아마 문제가 생기면은 돼지인가 아마 그 판막을 가져와서 아마 갖다 붙일 거야. 아마 그 이식을 할 거야. 내가 알기로는 그렇거든. 그런 게 일종의 뭐가 되는 거야? 이종 이식이 되겠지. 그래서 이식은 크게 이제 이렇게 세 종류가 있다라는 거. 물론 우리 머릿속에 이식하면 떠오르는 이식은 어떤 이식이다? 이 동종 이식. 인간 대 인간으로 넘기는 거. 요런 게 이제 동종 이식. 이건 좀 기억을 해줘야 되는 건데. 자, 당연히 이식 자체는 나쁘진 않아. 취지는 되게 좋지. 뭐니까? 건강과 생명을 다시 주는 거니까. 대체 지금 여기에는 어떤 윤리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 바로 대체 그럼 이 장기를 어디에서 가져오는데? 이게 문제가 되겠지. 자, 쉬운 것부터 얘기하면 이종 이식의 경우 인간의 몸에다가 어떤 다른 동물의 어떤 거 갖다 붙이는 거지. 솔직히 좀 어때? 느낌이 좀 그래. 그치? 이런 문제는 조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해가 쉬운 문제가 되는 건데 대부분 우리가 다루게 되는 거는 동종 이식에서 접하게 되는 문제들이 될 거야. 동종 이식에서. 자, 그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장기 기증과 이 기증된 장기의 분배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딱 먼저 떠오르는 문제가 어떤 게 있니? 이거 안 떠오르니까 이거? 어떤 거? 그거 좋은데 일단 이거 장기 매매 안 떠오르? 장기 매매? 그치? 장기를 돈 주고 파는. 요것도 이제 우리나라 드라마 중에 있었어. 우리나라 드라마 중에서 역시 수사물이었던 것 같은데 뭐가 있냐? 되게 많이 다뤄지는 소재인 것 같아 이제는. 돈 빌리는 사람, 그치? 막 보면 막 사채업자들이 신체 포기해서 쓰게 한 다음에, 그치? 나중에 비복합금 와가지고 끌고 가가지고 하잖아, 그치? 그래서 해체해가지고 몸 팔잖아, 이런 거 나오잖아, 그치? 그런 장기 매매의 문제. 가장 이제 우리가 사실은 이거는 눈에 띄는 문제가 되지. 사실 이건 좀 답은 나와 있는 것 같아. 이거 된다, 안 된다, 이거는.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 자, 이런 문제가 가장 뻔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인데, 사실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원칙은, 이건 꼭 기억해야 된다. 꼭 기억해야 돼. 첫 번째가 공정성의 원칙. 그 다음 두 번째가 효율성의 원칙인데, 자, 요건 이제 뭐냐면은, 장기 분배를 할 때. 자, 만약에, 어떤 사람이 말입니다. 장기 기증 서약을 한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했어. 젊은 사람이. 그래서 이제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된 거야. 응?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뭐였지? 이미 장기 기증 서약을 한 사람이었잖아. 그래서 가족들도 동의하에 이 사람의 장기를 이제 기증을 결정을 했어. 근데 이게 보면 항상 훈훈한 이야기라고 네이버. 근데 막 올라오고 그러잖아. 그치? 포탈에 막 올라오고 그런단 말이야. 그런 이제 훈훈한 뉴스라고.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래, 좋습니다. 심장이 나왔어, 심장이. 그럼 이 심장을 누군가한테 이식을 할 거 아니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죽는 사람이 저 죽으면 저 사람한테 주려고 그랬어요 라고 그런 게 없잖아. 이게 대부분 보면 이게 흔히 말하는 순번이 미리 정해져 있어, 순번이. 순번이 장기 이식받은 사람들이 순번을 쫙 세워놓습니다, 순번을. 그러면 우리가 얼핏 생각하기에는 당연히 이 공정성의 원칙은 뭘 말하는 걸까? 그래요. 이거 순번대로 가자야, 순번대로. 이게 사실 제일 공정한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 제일 처음 올라온 사람, 제일 처음 신청한 사람,
그 말은 제일 처음 어떤 병이 발병한 사람일 거 아니야. 그럼 그 사람한테 주는 게 가장 문제가 없어 보이지. 그치? 그래서 얘는 되게 쉬울 것 같아. 얘가 문제야. 왜 문제냐? 자, 과연 장기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많을까? 장기를 기증하는 사람이 많을까? 당연하지. 얼마 전에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어떤 사례를 이제 다루면서 살짝 요 문제가 언급이 된 적이 있는데, 실제로 말입니다. 병원이나 이런 데서 이 혼수 상태나 즉 뇌사 상태에 빠지게 된 환자들이 등장을 하게 되면은 난리가 나요. 왜? 장기 기증 때문에. 자, 이제 그 문제 얘기해 볼게. 이만큼 하나의 장기를 받기 위해서는 한 사람이 사실 생명이 없어지는 거란 말이야. 그게 뭐 슬픈 일이 아니다를 이제 떠나서 수요자는 많은데 장기 수는 턱없이 부족해. 그러면 예를 들어서 딱 맞는 심장이 나왔다라 그러면은 의사들이나 또 뭡니까? 이 장기를 기증한 사람이나 그 사람은 이미 뭐 죽겠지만 가족들 어떤 생각을 할까? 진짜로 이 심장을 누군가 받아서 다시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기 바랄 거 아니야. 그치?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순번 1순위에 있는 사람이 70세 노인이야. 만약에. 그리고 장기를 기증한 사람이 20대 청년이고. 여기서 말하는 게 나이가 많이 들었으니 뭐하러 받아요? 이런 얘기가 아니야. 어떤 얘기냐면, 자, 그러면 심장 이식 같은 경우는 되게 힘든 수술이기도 하고 성공 가능성 사실 반반이라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의사들은 당연히 뭘 생각할까? 그렇지. 성공률을 당연히 어떠려고 해? 높여야 되는 거거든. 그래야 한 사람의 장기를 이식받는, 즉 죽은 사람, 그 죽은 사람의 이 장기 기증이 헛된 일이 안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이 생각을 사실 한단 말이야. 또 수술 성공 가능성이라고 좀 더 해야 되나? 어떤 수술의 어떤 합리성 이런 것들부터 해서, 즉 효율성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는 돈 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야. 뭘 말하는 거다? 성공 가능성 높여야 되니까. 그치? 그리고 실제로도 뭡니까? 자녀 생명도 사실 고려를 하는 거야. 얼마나 더 살 수 있는가? 이 이식을 받아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 이식을 받아봤자 1년 이내에 죽을 거라는 판단이 나와.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하게는 이 공정성, 순번대로 가면 돼요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는 거지. 왜? 한 사람의 목숨을 담보로 다른 사람 생명을 살린다라고 하면서 수술의 성공 가능성이 낮고 남아있는 생명도 얼마 안 되고 등등등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어때? 고려를 해야겠지. 그치?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이 생긴다는 게 바로 무슨 측면이다? 효율성의 측면이다. 그러니까 이 장기 이식과 관련된 문제는 어렵게 넣으면 이제 이런 게 나올 수가 있는 거야. 이런 게 나올 수가. 과연 장기 이식을 찬성하냐 반대냐 그 문제가 아니지. 장기 이식을 할 때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측면은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다. 이런 측면들을 가지고 문제를 낼 거라는 거지. 뭔지 알겠지? 자, 그럼 바로 이 효율성의 문제 때문에 이걸로 이어질 수 있는 거야, 장기 매매가. 왜? 누구나 다 건강한 젊은 사람의 장기를 받고 싶을 것이고, 그치? 또 반복되는 거지만 장기가 필요한 사람은 많은데 어때? 공급자는 적단 말이야. 그치? 공급은 적어. 그러니까 이 유혹이 어떠니 되게? 그럴 수밖에 없잖아. 범죄물이나 이런 내용에 얘가 왜 들어가겠어?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야.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이 장기 기증을 비롯한 어떤 기증받은 장기의 분배 문제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우리가 단순히 찬성 반대 문제는 아니라는 거야. 왜? 이제 사회적으로 장기 기증과 장기 이식은 되게 어떠니? 필요하다는 인식이 되게 강해. 그러니까 어떻게 돼? 어떤 사람이 죽으면 자기 장기를 기증하면 이걸 자꾸 훈훈한 이야기를 자꾸 이렇게 묘사를 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거에 대한 사실은 이제 공감대가 됐어. 공감대가 됐는데 아직 사회적 합의라고 하지. 합의가 제대로 안 된 부분이 바로 이 부분. 그리고 이 부분. 왜냐면
장기 매매는 이제 범죄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좀 그런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어떤 사람이 죽으면서 장기 기증을 했어. 그래서 한 사람이 새 생명을 얻었단 말이야. 그래서 그 가족이 그 유가족한테 예를 들어서 얼마간의 보상을 했어. 그것도 장기 매매니? 애매하지, 그치? 이게 현실적으로는 되게 애매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그런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라는 점을 잊지 말자라는 거야. 그래서 장기 기증에서 공정성, 효율성, 장기 매매에 대한 얘기들, 이런 것들 꼭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뭐 누군가한테 전담해서 의사들 니네가 알아서 결정해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사회적 합의가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 있지, 이런 말. 장기 기증에 대한, 예를 들어서 뭐 시험지 보기에 장기 기증에 대한 경제적, 뭐 사회적 보상은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 OX니? X야. 그치? 그럼 또 반대로 장기를 돈으로 사고 파는 행위는 안 된다. 그건 O야. 이게 은근히 묘한 말이야, 사실은. 그치? 이런 경계상의 이런 문제들도 한번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부분이다.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이거다! 이런 문제가 될 수 없어, 이런 문제들은. 쟁점이 되게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바로 자연스럽게 장기이식에서 이제 인체 실험으로 넘어갈 텐데, 인체 실험에 대해 얘기를 할 텐데, 넘어가는 중간에 한번 요 얘기를 잠깐 합시다. 바로 생명 윤리 원칙에 대한 얘기인데, 크게 이제 네 가지가 있어. 즉, 뭐 생명과학을 연구하는 사람이건, 아니면 뭐 장기이식이건, 아니면 인체이식 상관없이 생명과학, 즉 생명윤리를 생각을 할 때 꼭 고려해야 되는 원칙 네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 뭐냐면 바로 이 자율성 존중의 원칙. 이게 제일 중요해. 이게 제일 중요해. 일단 다 얘기를 하고 한번 얘기를 할 텐데, 두 번째는 악행 금지의 원칙. 그 다음 뭐 세 번째는 선행의 원칙. 이제 마지막이 뭐 정의의 원칙인데, 이 세 가지는 쉽게 이해가 될 거야, 말 자체가. 그치? 얘가 왜 중요하냐면, 자, 인체 실험에 참가하는 사람이건, 장기 기증을 하는 사람이건, 어떤 이런 생명과학과 관련된 사람의 경우에는 모두가 다 어디에서 와야 된다? 자발적 동의. 즉, 그 실험에 참가하는 사람이건 아니면 장기 기증을 하는 사람이건 간에 전부 다 자발적 동의에서 근거해야 된다라는 게 제일 큰 원칙이야. 이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알겠지? 그래서 자발적 동의, 즉 자율성이 존중되는 결정이 아니라고 하면은 그건 생명윤리 어떻다? 어긋난다라고 보는 거야. 이런 말도 알겠지? 악행 금지라는 얘기는 뭘까? 개인이나 사회에 해를 끼치는 건 해서는 안 된다. 자, 선행의 원칙은 뭐야? 사회적으로 더 올바른 일에 쓰여져야 된다. 정의의 원칙은 뭐지? 사회 정의에 부합해야 된다. 그러면서 어떻게? 공정, 평등, 분배 이런 것들이 정의의 원칙에 들어간 얘기 될 거야. 자, 이제 인체 실험 얘기를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인체 실험. 인체 실험. 자, 우리가 보면은 신약이 개발된다거나 신약 또는 어떤 신의료 기술이 이제 개발되게 되면은 어떨까? 바로 못 써. 왜? 그 신약이나 신의료 기술이 인간한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아직 파악이 안 됐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약의 경우는 어떻게 사람한테 직접 먹여보거나, 그치?
우리 이런 걸 이제 실제로는 임상실험이라 그러거든? 그래서 보면 들어봤을 거야. 충분한 임상실험을 거친 뭐 약이다. 나온단 말이야. 나 대학 때 말이야 되게 유행했던 게 있었어. 알바가. 무슨 알바냐면은 바로 이거 알바야. 신약 알바. 그 뭐냐면은 금요일쯤에 이제 뭐냐면은 병원에 들어가. 그래서 간단한 검사를 받은 다음에 약을 먹여. 그 이틀에서 일주일 정도 그냥 병원 침실에 이렇게 그냥 누워 있는 거야. 자고, 먹고, TV 보고. 그러니까 그 약이 어떤 부작용을 일으키는지를 이제 확인하는 거거든. 이걸 이제 아르바이트생을 써서 했었는데 아마 불법인 경우가 좀 많지 않았을까 싶기는 해. 그렇게 해서 뭐 한 번 했을 때 무슨 막 수십을 주는 거야. 돈을. 수십만 원. 그러니까 당시에는 벌써 좀 오래된 얘기다 보니까는 큰 돈이지 사실은. 이런 알바도 있었어. 이게 일종의 인체 실험이 될 텐데. 자, 이거 진짜 어려운 문제지. 왜 어려운 문제일까? 이런 임상 실험, 인체 실험이 없으면 좋은 약이 개발되건 좋은 새로운 의료기술이 발달됐건 간에 써먹을 수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 근데 그렇다고 임상 실험을 거쳐야 되니까는 마구잡이로 막 사람한테 하면 또 안 돼. 이것도 안 돼. 왜? 이게 어떤 부정적인 영향, 어떤 악영향을 가져올지는 아직 검증이 안 된 거잖아. 근데 막 좀 이렇게 안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이런 인체 실험은 똑같아 또. 참 거짓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 우리 이런 걸 이제 뭐라 부르니? 필요악이라고 해. 필요악. 있긴 있어야 어쩔 수 없이. 그치? 다만 필요한 거 인정하겠어. 그러나 이런 윤리적, 즉 생명윤리지, 생명윤리 측면에서 얘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우리는 그걸 보면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서 인체 실험의 기본 원칙이 크게 이제 두 가지가 나옵니다. 두 가지가 나와. 자, 그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은 요거 좀 많이 나오는 거야. 뉘른베르크 강령. 이게 뭐냐면, 자, 2차 세계대전 때 우리 많이 들어왔을 것 같아. 독일군 나치가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뭐 했어요? 생체 실험을 했잖아, 생체 실험을. 마찬가지로 일본이 우리 점령했을 때도 뭐 했어? 731 부대 막, 마루타 이런 거 했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그 전범들을 재판한 게 우리가 뉘른베르크 재판, 뭐 뉘른베르크 전범 재판이라고 부르거든. 그때 발표된 강령이 뉘른베르크 강령이야. 요거는 이 강령 자체가 되게 많이 나와. 결국 뭐야? 함부로 인간에 대한 생체 실험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게 사실 포인트가 되겠지. 그치? 인간을 실험의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그렇지? 이제 그 다음 나오는 게 뭐냐면 이제 헬싱키 선언. 헬싱키는 어느 나라니? 핀란드야, 핀란드. 자, 뉘른베르크는 독일이고 이건 핀란드인데, 요건 이제 뭐냐면은 그 인체 실험을 할 때 꼭 지켜야 되는 내용들에 대한 얘기야. 그래서 어떤 인체 실험, 이건 사람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는 사회적인 효용, 이익보다도 뭘 먼저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된다? 피험자. 피험자란 말은 피실험자의 줄임말이 되겠지. 피험자의 권익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 아무리 이 실험이 성공하게 되면, 또는 이 약이 성공하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의 행복과 부를 줄지 모르겠으나 우선적으로 뭘 생각해야 된다? 피험자. 그럼 바로 이 두 선언에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키워드 뭘까? 자발적 동의. 또 나와. 그만큼 중요한 말이야. 즉 생체 실험, 인체 실험에 참여하는 피험자들은 모두 다 자발적 동의를 해야 되는 거고, 이 자발적 동의라고 하는 거는 또 어떤 조건이 필요하느냐? 합리적, 이성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자발적 동의를 해야 되는 거야. 만약에 자폐 하나
자폐야? 어쨌든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이런 사람들한테 가서 이걸 하자라고 해. 그거를 자발적 동의라고 볼 수 있을까? 없겠지, 그치? 그러니까 얘가 됐건 인체 실험 하지 말자는 게 아니야. 필요악을 인정을 한다는 거지. 다만 그거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뭐다? 무엇보다도 이런 인체 실험의 목적 자체가 인간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실험에 참여하는 그 피실험자들의 인권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면서 어떤 경우에만 자발적 동의를 거친 경우에만 인체 실험을 인정한다는 거지. 그럼 이 자발적 동의란 놈은 이게 중요해 사실은. 그럼 자발적 동의란 놈은 뭐냐? 이거를 문자 그대로 이해를 해서 말이야. 이거를 문자 그대로 이해를 해가지고 저 할래요? 라고 하면은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 자, 어떤 게 있어야 된다?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 그게 정신적이건 육체적이건 또 하나 하자면 뭘까? 경제적이건. 이게 가장 중요한 거란 얘기야. 또 뭐가 필요할까? 이 실험에 대한 모든 정보가 완벽하게 제공돼야 되는 거야. 뭘까? 당신이 이 약을 먹게 되면 어떤 부작용이 나올 거라 예측이 되고 이럴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신체에 되게 어떤 데미지를 줄 수가 있으며 성공했을 시에는 이러이러한 곳으로 사용이 될 것이며 이런 모든 정보를 다 제공을 해야 돼. 실험에 참여하는 사람이 나 이거 알려줘요가 아니라 알려달라고 요구하기 전에 이미 모든 정보를 다 싹 다 알려줘야 돼. 그 상태에서 이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경우에만 인체 실험을 허용한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항상 문제가 되는 게 나와. 문제가 되는 게. 자, 첫 번째 문제는 무엇을 자발적 동의라고 볼 것이냐. 되게 애매하잖아. 그치? 그러면서 두 번째 문제는 바로 이 보상에 대한 문제야. 보상. 내가 아까 처음에 우스갯소리로 든 사례 봐봐. 수십만 원에 알바비 안 주는데 그거 가서 약 먹고 했겠니? 난 안 먹었어. 난 안 갔어. 안 갔는데 했겠니? 그럼 물어볼게. 보상을 주면 안 돼? 보상을 안 줘도 돼? 왜 문제가 되느냐? 자, 이런 경우를 들어봐. 내가 막 지금 사채빚에 되게 막 시달리고 있어. 내일이면 막 감 들어올 것 같아. 삶이 어려워. 지금 막 굶어 죽을 것 같단 말이야. 근데 누가 와서 그러는 거야. 야, 너 이 약 좀 먹어봐. 아니면은, 야, 너 이것 좀 이 실험 좀 해볼래? 근데 너 얼마 줄게. 야, 이거 괜찮은 실험이야. 이 실험 성공하면은 수십만 명의 목숨을 살릴 수가 있어. 이렇게 얘기해. 그럼 대부분 다 한다 그러겠지. 그럼 그거는 여기에 들어갈까? 안 들어간다는 거야. 자, 무슨 말이냐? 당연히 실험에 참여했으니까 당연히 경제적 보상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그러나 이 보상을 빌미로 실험에 참가시키는 거는 윤리적으로 옳지 않다라는 거야. 그럼 이런 질문 할 수 있겠지?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라는 거야. 그래서 어려운 문제라는 거야. 응? 자, 경제적 보상을 해야 된다라는 거는 당연히 필요해. 보상 없이 누가 이거 실험에 참여하겠니? 다만 보상을 미끼로 실험에 참가하도록 유도하면 그건 잘못이라는 거야. 왜? 그건 그 순간 자발적 동의 어긋나는 거니까. 그럼 이런 사례 들어보자. 자, 이 약만 하나를 먹는데 1,000만 원 드릴게요. 저 할래요. 이런 거는 자발적 동의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왜? 목적이 뭐니? 이 상태이기 때문에 합리적 판단이라고 보는 거야, 안 보는 거야? 안 보는 거야. 그치? 그래서 그런 부분들 꼭 생각을 우리가
해줘야 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이 보상 문제는 되게 애매한 문제긴 하지만 보상은 필요하나 보상이 미끼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 정도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 그치? 얼핏 듣기에는 귀에 걸면 귀걸이, 코걸이 같지만 꼭 그렇진 않다. 자, 그 다음 동물 실험. 자, 지금 우리 장기이식 얘기했고 인체 실험 얘기했고 이제 세 번째 지금 동물 실험으로 가는 거야. 자, 우리 보면은 말이야. 인간을 대상으로 실험할 수 없을 때 쥐라든지 토끼라든지 이런 다양한 동물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하잖아. 그치? 그럼 이 실험은 문제가 없나?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우리 이 얘기를 할 때는 딱 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합시다. 싱어라는 사람. 다른 말로 뭐 피터 싱어라 부르기도 하는데 플레임은 자, 이 사람은 간단히 얘기하면 뭐냐, 이 사람은 동물 중심주의자야. 뭐 수능 모의고사에 단골인 사람인데 동물 중심주의자면서 이 얘기를 꼭 기억해. 이 두 가지 말. 쾌고 감수 능력.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 뭐냐면 자, 쾌고 감수 능력이라고 하는 거는 쾌락과 고통을 느끼는 능력이야. 자, 싱어의 주장은 인간만이 쾌락과 고통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동물들도 뭘 느낀다? 쾌락이랑 고통을 느낄 수 있다. 따라서 어떻게? 동물한테까지도 뭘 고려해줘야 된다? 이익을 고려해줘야 된다. 동물들의 이익을 배려해주고 이익을 고려해줘야 된다. 그 이유는 뭐 때문에? 인간과 마찬가지로 쾌고 감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은 싱어는 뭐니? 식물은 이런 거 못 느낀다고 본 거야. 식물 못 느끼고 인간과 동물만이 뭘 느끼기 때문에 쾌락도 느끼기 때문에 이게 필요하다. 그러면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런 말. 동물의 도덕적 지위를 인정해야 된다. 되게 중요한, 이거 되게 중요한 말이야. 자, 동물을 도덕적인 존재로 본 게 아니야. 뭘로 본 거야? 동물도 도덕적으로 고려받아야 되는 동물의 도덕적 지위를 인정을 한 거지, 동물이 직접 나서서 도덕적 판단과 행동을 할 수 있다고 한 게 아니야. 말장난이고 맨날 함정에 빠진단 말이야, 함정에. 뭐다? 동물의 도덕적 지위를 인정한 거. 바로 이게 누구다? 싱어다. 이 세 가지 키워드 있지? 쾌고 감수, 이익평등 고려, 동물의 도덕적 지위 인정. 세 가지 키워드 있지? 그치? 이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알겠지? 그래서 동물 실험대에서는 동물 자체가 아니라 이 싱어라는 사람을 기억하는 걸로 대신하도록 하겠어. 싱어 별표 50만 개 해도 돼. 진짜로. 자, 그 다음 나오는 말 이제 생명복제. 이거 많이 본 것 같아. 뭐 영국에서 시험 성공한 무슨 뭐 돌리양이라든지, 그치? 등등 있잖아. 자, 근데 간단히 보자고. 생명복제 어떠니? 요건 아직도 뭐야? 찬반이 갈리는 부분이지. 자, 찬성한 쪽은 뭘까? 종의 다양성을 확보한다라든지, 아니면 불치병을 치료한다라든지, 그렇지? 이런 부분들을 가능하게 해주는 게 찬성하는 선택이겠지. 반대 쪽은 당연히 뭐겠어? 반대하는 쪽은 종에 뭐가 온다? 혼란을 가져온다. 인간의 정체성에 흠을 가져올 이제 이런 측면들, 그치? 이게 이제 찬성과 반대가 될 거야, 그치? 자, 이런 말들이 이제 찬성과 반대가 될 텐데, 사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바로 뭐냐면은 배아복제야, 배아복제. 자, 배아와 태아는 좀 구별을 해줘야 돼. 배아 같은 경우에는 아직 본격적인 세포 분화가 일어나기 전이야. 그러니까 아직
인간의 형상은 하기 전이라고 봐야겠지. 이 배아 복제가 그 황소 사태에서 핵심이 됐던 부분인데, 이 배아 상태의 배아 줄기세포를 가지고는 인간의 모든 신체 기관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해. 그래서 이제 배아 복제는 왜 각광받냐면은 이건 진짜 불치병 치료. 아주 효과적일 수 있거든. 배아 복제 같은 경우에는. 왜냐면은 이 배아 줄기세포를 가지고 신체 기관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니까, 아예 그대로. 그러면은 심장이 안 좋아서 어떻게 심장 갖다 붙이면 되는 거 아니야. 새로 만든 걸. 되게 각광받고 있는데, 당연히 그것도 문제가 되겠지. 왜 문제가 되냐면은, 마찬가지야. 아직 태아라고 부르지 않아. 배아랑 태아랑은 달라. 그러나, 배아 역시도 뭘로 봐야 된다? 인간으로 봐야 된다. 근데 아까 봤던 거지? 뭐랑 유사한 거지? 잠재성 논 거. 인간은 배아도 잠재적으로 누가 될 거니까. 인간이 될 거란 말이야, 잠재적으로. 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배아를 인간으로 봐야 된다. 따라서 복제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또 어떤 말이 있냐면은, 이 배아라고 하는 거를 추출하기 위해서는, 황우석 사태 때 이게 문제가 됐던 거였는데, 여성들의, 쉽게 말하면 난자가 필요하단 말이야. 응? 이 난자를 강제적으로 추출하는 거야. 그럼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길까? 이 난자 같은 걸 매매를 해요, 매매를. 그러니까 계속 이어지는 윤리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지, 그치? 그래서 배아 복제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다. 어떻게? 어떤 인간에 대한 이야기, 그치? 또 하나는 뭐지? 실제 현실적으로 배아를 얻기 위해서는 이런 과정들이 필요한데, 이 자체가 되게 어떻게? 비인간적이고, 또 이거를 돈으로 거래할 수 있는 매매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온다는 거야. 알겠지? 근데 이제 가장 큰 거는 당연히 배아 복제 찬성하는 사람은 뭐다? 새로운 생명, 불치병 해소 이런 거 얘기하는 거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크게 요 두 가지 근거를 들어서 반대한다라는 얘기야. 오케이? 배아를 인간으로 볼지 인간으로 보지 않을지는 둘 다 일리가 있는 말이기 때문에 내가 뭐라고 얘기하지 못하겠어. 배아 복제를 찬성하냐 반대하냐 입장들은 이렇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자는 얘기. 자, 이제 그 다음 마지막이 이제 뭐냐면은 우리가 흔히 GMO 식품이라고 부르는, GMO 식품이라고 부르는 거. 즉, 유전자 조작이지. 그다음 우리가 알고 있는 씨 없는 수박이라든지. 그러니까 원래 이런 식의 어떤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왜 자꾸 이런 걸 생산하려고 그랬을까? 그렇지. 결국은 인간의 먹거리를 늘리기 위해서야.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인 거고. 취지는 되게 좋은 거 같지? 당연히 근데 뭘까? 단점 뭐가 있어? 문제점은? 이 GMO의 문제점이, 즉 부정적 영향이 어디까지 아직 몰라. 아직 몰라, 어디까지일지. 그렇지? 또 그리고 종이 다양화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 종이 축소가 돼버려. 왜? 이걸 통해서 적은 노력과 비용으로 많은 양의 생산을 낼 거란 말이야. 그치? 예를 들면 이제 지금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옥수수인데 이것만 다 심는 거야. 이 옥수수만. 그럼 어때? 개체나 종이 되게 단순해지겠지? 축소될 거란 말이야. 이런 문제들 발생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대부분 요거는 우리가 시험 문제는 찬성보다 뭐가 많이 나와? 당연히 반대가 많이 나온다는 거. 그래서 식량의 생산량을 늘려서 수확량을 늘려서 여러 가지 플러스 알파가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요런 단점들이 존재한다는 거 같이 알고 있어야겠지. 자, 지금 이 단원에서는 생명과학과 생명윤리를 얘기를 했는데, 보자고. 생명과학은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발전해야 되는 게 맞아. 다만 발전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쟁점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면서,
또는 그런 것들에 있어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가면서 생명과학이 발전해 나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과학과 생명윤리는 무슨 관계다? 상보적 관계다라는 얘기를 했던 거야. 그치? 근데 처음 얘기한 게 뭐니? 장기이식이었지. 그래서 장기이식의 종류 얘기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지? 장기가 나왔을 때, 장기를 분배하는 과정에서 뭘 고민해 봐야 된다. 공정성의 원칙과 효율성의 원칙. 이게 그리 쉬운 문제가 아니라고 얘기를 했었지.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디로 이어진다? 장기 매매에 대한 문제까지 좀 기억을 해야 된다 그랬지. 자, 그 다음 얘기한 게 이제 뭐였니? 인체 실험이었지. 그래서 인체 실험은 역시나 뭐다? 필요하다. 필요하지만 뭘 지켜야 된다? 그러면 나온 게 뭐였어? 니른베르크 강령이라든지 뭐였어? 헬싱키 선언. 그러면서 뭘 기억하라 그랬니? 자발적 동의. 어디까지를 자발적 동의로 봐야 되는지. 그게 되게 핵심 키워드라고 얘기를 했었지. 자, 그 다음 얘기했던 게 바로 이제 동물 실험. 동물 때 누구 얘기했어? 싱어지, 싱어. 그래서 싱어는 꼭 다시 한번 생각을 해줘. 꼭 정확히 알아야 되는 사람이고. 이제 그 다음 단계 우리 뭐였지? 생명, 복제에 대한 얘기였지. 그래서 복제가 필요하다라는 점, 불치병을 치료한다라든지, 어떤 종의 다양성을 추구한다라든지, 뭐 등등등의 되게 좋은 부분도 있지만, 우리는 뭘 봐야 된다? 단점을, 즉, 문제점을 미리 생각을 해줘야 된다. 반대 입장 보자는 거지. 그래서 복제를 위해 필요한 배아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생명으로 바라봐야 되는가? 생명이 아닌 것으로 바라봐야 돼. 등등등의 문제들 함께 생각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 마지막에 GMO 여기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생명과 윤리 마무리 됐고요. 다음에는 이제 그 얘기를 할 거야. 성과 사랑. 성과 사랑. 남녀 간의 문제가 되겠지. 그거를 또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는지 이야기를 이어나가 보도록 하자.